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되어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예술이다. 여러분도 예술가예요. 공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래밍에는 아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트 요소를 느끼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재밌어하고 잘하겠죠. 근데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즐겨야 돼요.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좋아야, 잘은 못해도 좋아해야 컴퓨터 공학도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공학을 졸업해서 다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는데 개발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거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딩,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좋아해야 컴퓨터 공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좋지 않다, 난 재미없다, 그럼 전부과 여기가 안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좋아해야 됩니다. 잘은 안 해도 돼요. 저도 잘은 못해요. 잘은 못하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즐겨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될 언어는 C++ 언어입니다. 뭐 여기 복학생도 있고 이제 2학년 새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1학년 때 배운 교과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파이썬을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C를 배우는 것 같고 옛날에는 C를 1년 배웠어요. 어쨌든 1년간 뭔가는 프로그래밍을 배운 상태이고 C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C를 잘 몰라도 C++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으면 조금 따라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C 언어를 확장한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C를 확장한 언어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 때 이 C++에서도 기존의 C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모두 컴파일 돼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발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문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한번 포함한 그 룰들, 문법들을 버리지 못해요. 예전 문법이 잘못된 것 같아,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못 없애요. 새로운 문법을 추가를 해서 대신 쓰게끔 하지만 옛날 문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코드라고 해서 옛날 코드들도 현재에서도 옛날에 잘 돌아갔으면 계속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어들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 언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문법, 룰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새로운 문법들이 나오면은 새로운 문법을 익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겠지 불필요한데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 언어들이 요즘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법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새 기능을 사용할 줄 알면 좀 더 강건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고급 C++ 개발자가 되고 싶거나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은 새로운 기능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C를 포함하는 언어이고 객체 지향 지원하도록 확장한 언어인데 문법이 매우 복잡한 언어예요. 그게
C++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자바. 요즘은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자바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바는 단순합니다. 문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해요. 문법이 복잡하면 익혀야 될 게 많고 뭔가 작성할 때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문법이 단순하면 고민할 게 적어져요. 그러면 편해요. 제 같은 경우는. 근데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하다. 문법이 복잡하다는 건 기능이 매우 많아요. 기능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익히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거를 C++에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은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든 안 하든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강건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면 계속 추가를 합니다. 자바는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최초의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는 좀 프로그래머들이 오용할 수 있고 잘못 쓰면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법들은 도입하지 않아요. 강건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건성이라고 하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이 강건하다는 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를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오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도입을 안 하는 게 이제 자바인데 C++는 그렇지 않아요. C++는 막 계속 도입해요. 계속 새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그게 편리한 기능이고 좋은 기능이지만 잘못 쓰면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도 계속 도입합니다. 그게 C++의 특징이고 연산자를 그 중에 한 예가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산자라는 거 플러스 덧셈은 그 우리가 언어에는 타입이 있죠. 정수, 부동소수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int라는 타입, C에도 있었던 타입이죠. 그래서 int는 정수를 나타내는 타입인데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말고도 사용자가 새로운 타입들을 정해 쓰죠. 내가 학생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학생이라는 거를 C 같은 경우에 구조체로 정의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원래 연산자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는 내장되어 있는 거고 정수 가지고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은 사용자 정의 타입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는 타입이에요. 근데 C++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덧셈 뺄셈을 학생에 새롭게 정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연산자 다중 정의예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정수만 이제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학생을 더할 수 있어요. 학생을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학생을 더한다. 그러니까 그런 덧셈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두 학생을 더하는 연산자를 정의해 쓴다는 게 오히려 가독성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에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분수라는 타입을 새로 정의했어요. 분자 분모를 갖고 있는. 그럼 걔를 덧셈 뺄셈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편리한데 학생을 더한다. 뭐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능들을 C++는 이제 편리할 것 같으니까 모든 타입에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C++는 예전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막 초창기 윈도우 시스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개발자로 일하면 제일 많이 개발하는 게 윈도우 응용이에요. 윈도우에 돌아가는 응용들,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 많이 개발 안 하죠.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로 개발하는 게 모바일 앱, 웹 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웹 앱, 모바일 앱 이런 것들 개발할 때는 C++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C++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워낙 성능이 좋은 그런 언어이다 보니까 여전히 되게 복잡한 응용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운영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브라우저이겠죠. 그렇죠? 그 브라우저 같은 거 뭘로 만들까? C++로 만들어요. 여전히. 그리고 뭐 이런 DB 있다. DB가 뭔지 데이터베이스. DB 같은 그런 시스템에 돌아가는 뭐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그것도 C++ 만들고 이런 웹의 백엔드에서 백엔드 서비스 자체는 C++로 만들지 않겠지만 그걸 돌리기 위한 뭐 웹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또 C++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복잡하고 빠른 속도가 필요한 응용들은 여전히 C++로 많이 만드는데 일반 응용을 C++로 개발하는 경우는 이제는 많진 않아요. 그래도 사용하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C++ 풀면 편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얘는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바나 파이썬으로 풀면 되게 고민해야 돼. 아, 얘가 돌아갈까? 얘가 시간 내에 들어올까? 그런 고민을 가끔 해야 되는데 워낙 느리니까. 근데 C++는 알고리즘만 정확하면은 시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파이썬하고 자바는 알고리즘이 맞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맞다 하더라도 시간 때문에 얘가 성능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 내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지금의 그 C++의 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 동향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새 버전 출시 시기가 고정되고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C++는 메이저 주기는 6년, 마이너 주기는 3년.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좀 긴데, 정기적으로 새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6개월마다 나와요. 근데 자바랑 C++하고 저게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버전업 자주 되거든요. 3.9, 3.10, 지금 3.11까지 나왔나? 계속 나와요. 근데 파이썬하고 자바 같은 데는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는 확실히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그리고 그 자바를 돌리는 컴파일러나 SDK는 누가 만드냐면 오라클에서 만들어요. 다른 데서 만들진 않아. 그래서 새 버전이 나오면 그 새 버전을 그냥 돌릴 수 있는 SDK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운받으면 새 버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C++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토론해서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토론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쓰려면 그 새로운 표준에 있는 기능이 어디에 구현돼야 돼? 어디에 구현돼야 돼? 컴파일러에 구현돼야 되죠. 컴파일러. 근데 컴파일러는 그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 아니죠. 컴파일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커뮤니티 그누 같은 데서 뭐 여러 군데에서 컴파일러 만드는데 그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도 이제 C++20에 있는 최신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서도 그 인식 기능 중 일부는 안 돌아가요. 아직 구현이 안 된 거예요. 표준으로 나와 있고 20년이면 지금 몇 년도? 23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컴파일러가 지원을 안 해.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C++ 20에 있는 기능들, 괜찮은 기능들은 컴퓨터에 구현이 안 돼 있어도 소개는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부는 쓸 수 있고 일부는 못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컴파일러가 그 표준을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시 시기가 고정되고 짧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언어가 개발자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많은 언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도태가 안 되려면은 필요한 기능들. 저 언어는 저게 되는데 이 언어는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기능도 이 언어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새로 도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언어 자체에 도입될 수도 있고 언어 자체에 도입되기 어려우면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버전업 되는 건 생각할 때는 문법이 바뀌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문법은 그대로고 라이브러리가 표준 라이브러리가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언어에서 제공한 기능들이 차별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은 기능들을 문법적으로는 조금씩 달라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C++는 요거 제공했는데 얘는 안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형에 대한 지원도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되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최신 트렌드이고 C++는 이제 비슷한 트렌드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순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게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인데 요거 보시면 요 레이팅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요 4개가. 옛날에는 되게 1등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파이썬이 요즘은 이제 AI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쓰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자바는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C++는 C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인베이디드, IoT 이런 좀 하드웨어 쪽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 또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응용들, 소프트웨어, 웹 이런 것들 개발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인베이디드, IoT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도 이제 프로그래밍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이제 되게 또 로우 레벨 언어들이 필요하고 C를 또 그때는 또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컴퓨터 공학도니까. 뭐 다른 과가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이니까 뭐 C나 C++ 같은 거라고 치면 파이썬, 자바, C++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1학기인데 3학년 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의 주 언어, 나의 주 언어는 뭘까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3개 다 잘하겠다. 뭐 좋은데 그게는 잘 안 되고 나는 그냥 언어를 제한 두지 않고 숙제가 나갔어. 그럼 어떤 언어로 내가 숙제를 할까? 할 줄 아는 언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학년이 올라가면 각 교과마다 쓰는 언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교과에서는 언어를 제한 두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택을 내가 뭘 할까? 그리고 내가 프로그래밍 연습할 때 어떤 언어 위주로 갖고 연습을 할까? 이제 요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학기에 C++를 좀 들어보고 다음 학기에 자바 들어보고
이제 옛날 들었던 파이썬하고 비교해서 이제 고학년 올라가기 전에 3학년 되기 전에 나의 메인 언어는 뭘로 할까? 그런 거고요. 그 메인 언어가 뭘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꼭 그걸로 밥 먹고 살지 않았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보통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면 언어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을 못하면은 언어 바꾸는 게 힘든데 프로그램을 잘하면 한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를 익히고 쓰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 하나를 잘하는 게 힘든 거지 하나를 잘하면 옮겨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쨌든 나름대로 내 언어로 만들면 되겠고 C++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우니까 메인 언어로 써먹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는 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C++를 좀 익혀두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데 순위인데 비슷해요. 근데 요 사이트는 매달 순위가 나와요. 매달 순위가 나오고 요 사이트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도 파이썬이 1위고요. 자바가 5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같은 순위에서 전체 순위 말고 잡스를 기준으로 직업 미국에서 이제 그 개발자 찾을 때 하면은 자바나 파이썬이 C++보다는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지는 좀 모르겠어요.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인데 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C++가 버전업이 되고 있고 최신 버전이 이제 C++ 20이고 23이 나올 거예요. 뭐 23에 뭐가 들어갈지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C++ 20까지에 있는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돌릴 때도 옵션으로는 C++ 20을 준 상태에서 나름대로 돌려볼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C++ 20에 있는 모든 기능을 컴파일러가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소개만 하고 실습은 못 하고요. 그래서 새 기능들도 소개할 거고 이제 강의 후반에 가면 이제 C++는 객체 지향을 할 수 있도록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C를 확장한 언어니까 객체 지향에 대한 소개를 강의 후반부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 지향이 뭔지도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다라는 그 개념, 객체, 클래스, 뭐 상속, 다양성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익히는 그런 수업이 되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항상 언어 수업이니까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프로그래밍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레이트 오브젝트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간고사까지 전반부에는 객체 지향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객체 지향 얘기 안 하고 C와 C++의 차이점 위주로 기본적인 기능들 뭐 타입이 뭐다, 변수가 뭐다, 조건문, 반복문, 함수, 포인터 이런 얘기들로 이제 전반부를 구성하고 후반부는 이제 객체 지향 얘기로 또 C++의 복잡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도 대부분의 우리가 C++에서 갖고 프로그램 하는 거는 콘솔 기반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콘솔로. GUI를 못 쓰는데 학기 과제는 GUI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기 과제는
Qt라고 하는 GUI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는데, 이 학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콘솔 기반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리트코드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그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EL에 들어오면 과제 일이 보이죠? 그 과제가 이제 처음 한두 개는 리트코드 통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과제를 진행할 거고, 나중에 실습 시험을 볼 건데, 이 실습 시험도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공지사항에 저지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저한테 이미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아직 안 알려주신 분들도 저지 사이트 아이디들을 없으면 만들어서, 또 있어도 이번 학기용으로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번 학기에 쓸 저지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저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나중에 저지 사이트 관련해서 실습 시험 보거나 과제할 때 그 아이디로 접속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녹화된 내용들은 EL에도 올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복습할 때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학기 영상들도 올라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지난 학기까지는 그걸 안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전체 버전을 올렸습니다. 근데 주말까지 제가 조금 작업하면서 조금씩 몇 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운받으신 분은 이제 전체 교재는 오늘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그걸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전체 버전이 그래도 조금 지나가면서 조금 매주마다 내가 올릴 건데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걸 또 주말에 한번 보는데, 보다 보면 이 내용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건 또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슬라이드도 그렇고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크게는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가 있으면 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전체 슬라이드와 전체 교재를 올려놨고요. 매주별로도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올릴 건데, 매주 올릴 내용들은 전체 버전과 조금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L의 실습 소스, 그러니까 예제 소스도 올리는데, 예제 소스는 맥에서 이클립스로 된 소스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실습 환경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는 요런 요소는 쓰는데, 출석 들어가고요. 출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매주는 아니고 특정 장이 끝날 때마다 퀴즈가 나갈 거예요. 1장 끝나면 나가고 2장 끝나면 나가요. 그래서 장이 끝날 때마다 퀴즈가 나가는데, 그 퀴즈는 EL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고, 그 풀어본 점수가 모아져서 이제 최종 점수에 5%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원래 비대면 우리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제가 했던 건데, 요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줄였어요. 원래는 2주에 한 번은 질문 올라오는데, 한 학기에 최소 4번, 구간별로 4번은 질의를 올리세요. 질의응답 게시판에. 그리고 얘를 올렸는지 하는 것 따라서 이제 조금은 점수를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하라 그래도 한 번도 안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몫인데, 그리고 예전에 선배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EL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있으니까 그것도 학습할 때 FAQ 형태로 보시면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괜찮은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4번은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매주 정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트 코드를 이용한 거 있을 수 있고, 저지 사이트를 이용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를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스 파일을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과제 채점은 제가 하지 않고 조교가 할 겁니다. 조교가 할 건데, 저는 뭘 하냐면은 과제가 마감이 되면은 랜덤하게 한 4분, 5분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피드백 영상을 EL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내게 올라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피드백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도 그 피드백 영상을 바탕으로 채점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소스를 제출할 때는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 안 돼요. 프로그램 주석은 맨 꼭대기에 들어가는 주석이에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설명하는.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설명 안 해도 돼. 뭐는 꼭 들어가야 되냐면, 각 파일마다 뭐가 있어야 될까? 자기 이름하고 학번을 꼭 넣어주세요. 주석으로. 맨 꼭대기에다가. 내가 파일을 열었는데 누구 건지 애매해. 다시 또 이게 누구 거 다운받은 건지 보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각 파일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번은 주석에 맨 꼭대기에 샵 인클루드 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보통 프로그램 주석은 그 소스 파일 설명하는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 학번하고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라인 바이 라인 막 주석을 다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필요 없고, 꼭 필요한 주석만 다세요.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주석이 뭔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과제는 얘 만들 거예요. 얘. 혹시 아세요? 간단한 오목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4개 연속이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 노란 줄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한 번에 하나씩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큐티로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대부분 만들어서 드릴 거고, 그 중에 일부 함수만 만들면 얘가 돌아가게끔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과 컴퓨터와 대전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사용할 룰을 코딩하시면 돼요. 룰 베이스.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이죠. 요즘의 인공지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는 룰 베이스예요. 룰에 따라서 컴퓨터가 행동하면은 그게 룰이거든요. 그럼 뭐 33 있으면 33에 먼저 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룰들을 세팅하고 그 룰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있겠죠. 내가 이기는 거가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는 게 없으면 내가 지는 걸 막아야 되겠죠. 뭐 그런 순위들을 내가 정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을 건데 뭐 하여튼 간단하게 요거를 할 겁니다. 학기 과제로 얘를 할 거고, 참고 교재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2가지를 좀 언급해 주고 싶은데, 하나는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은 짝 코딩이라고 해서 2명이 같이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2명이 같이. 회사 가면 페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요. 페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 사람이 휴가를 가도 다른 사람이 계속, 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어쨌든 개발에 참여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를 두 사람이 개발하는 거예요. 짝 프로그래밍.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짝 프로그램 하려면 어떻게 되냐? 친구랑 같이 짜는 거예요. 친구랑. 근데 친구랑 같이 할 때 이제 어떤 경우에 이 페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면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해야 돼요. 한 사람은 되게 수준이 높고 한 사람 두 개 낮다. 그럼 둘이 프로그램 짜면 그 잘 짜는 사람만 다 할 거예요. 못 짜는 사람은 뭐 하는 거지? 봐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고 둘이 같이 모여서 하려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거는 페어 프로그램 할 때 그러면 하나는 사람 짜고 있으면 다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놀까? 뭘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코드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코드를 리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리뷰하는,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또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돼요. 내 코드를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리트코드라는 사이트를 써본지 모르겠는데 그 리트코드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그 회사 면접 기출 문제들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돈까지 내면은 이제 클릭하면은 뭐 저런 페이스북에서 물어본 문제, 구글에서 물어본 문제, 삼성에서 물어본 문제 다 나와요. 근데 그 돈을 안 내면 그냥 문제들만 나와 있긴데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데 내가 풀어보고 제출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은 솔루션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그 솔루션 게시판에는 5만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려. 그럼 거기 가서 보면 돼, 안 돼? 봐도 돼요. 근데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짜보고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그때 가서 봐도 돼요. 한 문제 갖고 하루 정도 잠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그거 갖고 더 시간 낭비하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풀어. 내가 푼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내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저 친구가 훨씬 더 좋아. 그럼 그 친구가 좋은지 알라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의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좋은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다음에는 또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드 리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DD, Test Driven Development, TDD가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프로그램 먼저 짜는 거예요. 항상 어떤 데이터 갖고 이 프로그램을 검사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풀어보면은 거기에 예시로 주어져 있죠. 하나가 예시 같은 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시만 볼 게 아니라 이 예시 말고 어떤 예시들 갖고 내가 다 해봐야지 내 코드가 정확한지 알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 데이터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프로그램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가 정확한지를 어떤 데이터 갖고 테스트할까? 그거를 내가 잘 생각해낼 줄 알고, 그거를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활용할 줄 알면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훈련들은 그런 리트코드나 또는 뭐 백준 이런 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활용 능력들도 높아지지만, 많이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테스트 데이터를 보는 능력. 테스트 데이터를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 갖고 내 프로그램을 검사해 봐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걔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한 또 객체지학 내용이 들어가고요. 중간, 기말, 이론 시험입니다. 그리고 13주에 실습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3번 시험을 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20 포함 내용인데, 이 버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지워져 있는데 빨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쓰는 게 애플 C랭인데 요거는 애플 C랭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C++20 표준이 되더라도 그 표준을 내가 쓰려면은 컴파일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컴파일러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개별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에 있는 내용을 지원하게끔 걸리는 시간이 느려요. 자바나 파이썬은 그 버전이 나오면 그 버전에 맞는 컴파일러가 같이 나와요. 그 회사에서. 파이썬도 지네가 내린 거니까 3.11 나오면 3.11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클립스를 되게 고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클립스라는 개발 통합 환경을 되게 고집하는데, 이제는 고집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제한 안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환경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싶으면 쓰세요. 비주얼 코드 쓰고 싶으면 쓰세요. 다른 거 쓰고 싶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숙제 제출은 그냥 소스만 보내주시면 그 소스를 제 컴파일러나 조교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면 되니까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여기서 실습할 때는 이 컴퓨터에는 이제 이클립스 CDT랑 비주얼 코드가 맥에는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는 쓰시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공학도들, 우리 특히 컴퓨터 공학도는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어떤 개발 환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개발 환경을 접한다고 해서 그거에 두렵고 쓰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부담 없이 나는 새 소프트웨어는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환경을 너무 나는 이것만 고집한다 그럴 필요 없이 많은 개발 환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써보면 그만큼 그게 경험이 자산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많이 해봤으면 이번 학기에는 이클립스도 한번 써본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 써본다든지, 요즘은 그냥 또 웹에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웹 개발 환경, 웹 IDE 이런 것도 있어서 간단한 것들은 그런 게 오히려 뭐 새로 설치도 안 하니까 사이트만 가서 짜도 되니까 뭐 어쨌든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데, 만약 저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클립스 씁니다. 저는 제가 뭐 쓰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저는 이클립스 쓸 거고, 이클립스 CDT를 저는 제 맥 저 노트북에서 쓰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또 맥에서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올린 걸 그냥 가져다 쓰려면 여러분도 맥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져다가 제가 올린 거는 압축을 풀고 거기는 뭐만 취해서 쓰시면 돼요. 소스만 취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에다가 소스를 옮겨서 하면 되겠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소스는 표준에 맞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표준을 지원하면 돌아가야 돼요. 제 코드도 여러분들 환경에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여러분 환경이 표준을 지원 안 하는 거지, 제대로. 그래서 표준을 지원하게끔 세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는
컴파일러가 아니에요. 컴파일러 안 갖고 있어요. 그냥 개발 환경 껍데기예요. 그러면 C++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윈도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컴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이제 이클립스 컴파일러 쓸 때 많이 쓰는 게 GNU 컴파일러 설치하는 거고, GNU 컴파일러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minGW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minGW 설치하고 이클립스 CDT를 설치하면은 저랑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윈도우에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저는 애플 CDM을 쓰고 여러분들은 minGW 쓰기 때문에 제 거를 임포트하면 안 돌아가. 바꿔줘야 돼요. 그 경우에도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클립스를 써서 여러분들도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Qt를 라이브를 쓰는데 얘는 뭐 방법이 없어요. Qt 라이브 쓰려면 걔네 거 갖다 써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설치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그 설치 매뉴얼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